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멀티바디에 대한 개념 정리와 바디 합치기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티바디 작업에서 인덴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덴트 도구는 여러 개의 바디가 겹쳐 있을 때 하나의 바디로 다른 바디를 누르거나 겹치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바디의 간섭을 제거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합치기 도구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욱 디테일한 작업에는 인덴트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인덴트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문서를 실행하시고 윗면에 새로운 스케치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중심 사각형을 가지고 가로 250 그리고 세로 180의 직사각형 스케치를 작성하시고 두께 10만큼의 돌출 피처를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덩어리, 첫 번째 바디를 생성해 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윗면에 스케치를 작성해서 원 스케치 두 개를 제가 임의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75 그리고 반대편에는 40만큼의 치수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원과 원 사이는 110만큼의 거리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의 양쪽 점과 원점을 동시에 선택해서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을 함께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의 거리를 50만큼 입력해서 완전 정의 상태의 스케치를 만드신 다음에 돌출 피처를 생성하는데 이때는 중간 평면 옵션을 사용하시고 두께값을 200만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바디 합치기 옵션을 해제를 해야 멀티바디 상태가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디 합치기를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여러가지 덩어리가 서로 겹친 상태의 멀티바디를 생성했습니다. 표기를 위해서 그림자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바디와 바디가 서로 간섭 상태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인덴트 도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덴트 도구는 도구 화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메뉴 바에서 삽입, 피처, 그리고 아래쪽에 인덴트라고 하는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또는 도구 사용자 정의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명령 탭에서 피처 도구 모음에 인덴트 도구를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도구 모음에 따로 표시해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인덴트 도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솔리드 모델이나 곡면 모델을 다른 모델로 누릅니다 라고 설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바디 그리고 도구 바디 이렇게 두 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바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 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생성한 바닥판, 베이스판을 대상 바디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도구 바디 영역에는 이렇게 볼록한 원기둥을 선택할 텐데 어느 곳에 어느 면에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인덴트 도구가 달라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구 바디 영역에서 원기둥의 상단부를 선택했고 하단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바디에 이렇게 케이스가 씌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 원기둥의 바디가 얇은 철판을 쭉 눌러서 이러한 케이스, 즉 원기둥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만드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덴트에서 선택했던 바디 쪽에 이렇게 살짝 두꺼운 케이스 같은 형태가 생겼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단면도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디를 잠깐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덴트는 하나의 바디가 다른 바디를 꾹 눌러서 이렇게 외부 케이스 같은 이렇게 늘어난 형태의 주머니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덴트 도구의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설명해 드렸고, 자, 그러면 간섭이 발생한 멀티바디 형태를 가지고 두 번째 인덴트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덴트 도구를 실행하시고 역시 대상 바디와 도구 바디를 선택할 텐데, 여기에서는 윗면을 선택하든 아랫면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이 바디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아래쪽 옵션에 보시면 컷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디와 바디 사이에 간섭된 부분을 제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바디가 잘라져 나가는 부분이 되고, 도구 바디는 잘라지지 않는 완전체를 유지해야 할 보존할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반대로 대상 바디의 원기둥을 선택하시고 도구 바디의 바닥을 선택하셔서 커팅을 누르신다면 본체 바디는 유지된 채 원기둥이 양쪽으로 두도막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바닥판을 선택하시고 바디를 선택하시고 컷 상태를 누르셔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도구로 선택한 바디는 유지를 하면서 대상으로 선택했던 바디의 간섭된 부분을 제거하면서 바디 간의 간섭을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섭 부위를 제거하면서 만들어내는 형태가 인덴트의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덴트 도구를 사용하실 때 컷 옵션을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듯이 사용하는 옵션에서 파라미터, 즉 여유값을 같이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아래쪽 옵션에 보시면 두께 그리고 여유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두께 값이 베이스 두께만큼 함께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두께를 좀 더 두껍게 만들어 주시면 본체 두께와 상관없이 케이스 형태로 만드는 두께를 좀 더 다른 형태로 더 두꺼운 두께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여유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여유값에서 입력한 치수만큼 여분의 텀을 만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면도를 통해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께 5만큼의 여유값도 함께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팁을 하나를 설명을 드리자면, 사출 금형이나 피처의 부품을 작업하실 때 바디와 바디, 부품과 부품 간의 어떤 공차에 대한 부분, 여유값에 대한 부분으로 인덴트의 옵션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인덴트의 옵션에서 여유값을 사용하시게 되면 한쪽 면만 여유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모든 면에 한꺼번에 여유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닥판은 딱 맞춘 상태에서 양쪽 벽면에만 여유값을 줘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또 다른 팁이 있는데, 인덴트에서는 여유값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여유값이 없는 형태로 인덴트 바디를 생성하신 다음에 도구가 될 바디를 잠깐 숨기기 상태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삽입의 면의 이동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면 이동 도구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여유값을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 면을 선택하시고 옵셋 옵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파라미터 값으로 5만큼 입력하셔서 반대 방향으로 체크하시면 이렇게 바닥판은 여유값이 없이 내가 선택한
벽면에만 두께 5만큼의 여유값을 생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선택한 면을 옵셋 이동해서 여유값을 생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인덴트 도구에서 사용하는 여유값도 있지만 이렇게 삽입의 면의 이동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여유값을 생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옵션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를 숨기시고 삽입의 면의 이동. 저는 선택한 면이 원통면이기 때문에 옵셋 면을 사용하지만 기본 평면에서 작업을 하신다면 평행 이동 모드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께를 입력하시고 반대 방향으로 여유값을 생성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두께만큼 면이 이동하면서 여유값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리드웍스의 멀티바디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인덴트 도구와 면 이동 도구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작업에 면 이동, 그리고 인덴트의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작업에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